얘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방송을 안 해. 실내 스타일이구만 진짜. 진짜. 약간 지금 모델 포즈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물 메디컬 봉군의 집 놀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봉구 누나 1번 이남미. 네, 2번 이상미입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특별히 우리 네. 봉구 팬분들을 모시고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저희가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늘은 반려묘,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걸 알면 도움이 되는지 오늘 낱낱이 속속들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물병원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한견과 환묘들이 오기 전 백연 수의사의 아침은 입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쫙 들이키거나. 눈도 뜨기 전에 진짜 귀엽다. 병원 신세부터 지고 있는 아기 고양이. 녀석은 생후 며칠 만에 구조돼 엄마 품도 모른 채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동물 보호 교육을 하거든요. 가서 이제 이런 애기들의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애기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그러면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 살아나니까 그럼 학생들이 나머지 9마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대부분 살아남을 수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우는애도 있어요. 진짜. 아까 배뇨는 했습니다. 문지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 눈도 안 뜬 거죠? 봉구 듣고 일어났어. 동물병원마다 업종이 없는 병원이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왜냐하면 버리시는 분들이 많고 동물병원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병원마다 사연이 있는 반려동물 한두 마리씩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녀의 병원에는 유독 짠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한 외국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맡긴 반려견 스퍼디 역시 이 병원의 식구. 그리고 며칠 전 어머, 이곳 병원에 특별한 어쩜 이렇게 객식구가 작아요? 들어왔는데요. 얘는 누구야? 새벽에 등산 가시던 분이 산에서 발견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기를 이제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길에 있다 보니까 불쌍하다고 데려오신 것 같아요. 살려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병원 문 앞에 얘가 있었어요. 눈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기가 태어난 지 2, 3일 정도 된 아기. 산에서 왔다기에 어린 생명을 누군가 또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괘씸함도 잠시 우선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강아지 분유부터 먹였다는데요. CCTV를 보니까 아침에 웬 여자분이 저희 병원 안에 넣어놓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김새를 보니까 걔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아마 동물원에 적절한 곳에 제가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너구리라고 판명을 하고 신고하는 걸 취소했죠. 우리 새끼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강아지 같기도 하고. 많이 컸어요 지금. 아 진짜요? 뛰어다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동물들을 위해 기꺼이 엄마의 역할을 자처하는 백연 수의사. 실제로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걔들이 어렸을 때는 아들들한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동물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살펴주지도 못하면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만두지 않고 했어요. 그렇게 20여 년 넘게 걸어온 수의사의 길. 만나고 헤어졌던 동물들과의 인연을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수의사로서 힘든 일도 정말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좋은 점들이 참 많아서 누가 읽지 않더라도 저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좀 해놓고 싶더라고요. 쌓이다 보니까 책이 됐네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연 수의사. 칠봉이 오줌 많이 넣었어? 정세요?
6년째 그녀 곁을 지켜온 고양이 칠봉이.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던 어떤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요. 응답하나요? 네. 아, 칠봉. 유연석 씨를.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그때 얘가 들어왔거든요. 빈집에 버려진 집에 혼자 있었어요. 며칠간을.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장이 너무 나빠서 일종의 혈액 투석 같은 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말라서 걱정이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연 많은 녀석들이 이렇게 아플 때면 더 속이 상합니다. 서툰 표현이지만 사람인 그녀에게 곁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밥 먹네.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먹어서 다행이다. 그간의 순간이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는 그녀 배견. 동물과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전합니다. 의사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동물을 같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직업이에요. 동물 편에 서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안 되고요. 또 사람 편에 서서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면 안 돼요. 제가 뭔가 수의사로서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죠. 사람과 반려동물의 어울림을 이야기하시는 백연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딱 인상을 뵙고 참 선하다. 얼굴에 써 있다. 네. 방청객분들도 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나쁜 일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근데 뭐 유기동물도 많이 이렇게 받아보셨고 동물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오늘 또 특별히 고양이 이야기니까 네. 길고양이와의 일화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너무 많죠. 저는 병원을 하다 보니까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아요. 맞네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한 녀석이 저한테 굉장히 큰 웃음을 주고 갔어요. 빌라가 많은 골목에서 이 녀석이 5층에서 떨어졌어요. 네. 대퇴골이 금이 갔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애를 그냥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한 달간 아기를 치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침과 저녁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밥을 줘요. 네. 근데 얘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길고양이니까. 무서워하죠. 네. 그러니까 밥을 주는 손을 항상 때리는 거예요. 밀면서. 미는 게 아니라 탁탁탁 때려요. 어머. 이게 고양이의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자기는 매일 밥을 주는데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뭐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자제분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 너무 그러니까 흐뭇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도 참 따뜻하고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길고양이와 관련된 이렇게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으실 거고 구조하시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뭐 가슴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혹은 또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 때문에 부딪히셨던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는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많죠, 아주. 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고 실제 저도 수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많은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캣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야, 실제로 그렇군요. 이런 오해들 많이 받으시죠? 네네. 밥을 주면 고양이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곳에 고양이들이 다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밥을 주지 마라. 고양이가 보이는 게 되게 싫다. 뭐 피부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에 이제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그 상태에서 그루밍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병이 있다고 못 만지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밥을 못 주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가오는 걸 싫어하세요. 예, 다가가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그럴 때 이제 밥 주면서도 좀 상처가 좀 되시겠어요, 그죠? 좀 마음의 상처가 많죠. 왜 굳이 너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왜 그런 활동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명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저도 밥을 먹어야 사는데 생명이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오해들 중에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뭐 전혀 터무니가 없습니다. 네. 고양이가 저희들 인간과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는 가까이 지낸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네. 오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시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시간을 준비했죠. 그럼요. 네. 네, 선생님과 이제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선생님의 말씀, 우리 경청하면 이런 오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백연 선생님 강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점들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어린 개체죠. 네. 제가 이 사진을 대문 사진으로 쓴 이유는 우리가 길고양이들을 구조를 하거나 또 입양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이 코에 콧잔등도 좀 시커멓고 건강 그러네요.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죠. 길고양이들은 먹는 것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병이 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도시 생태계에서 길고양이가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이 대부분 차 밑이나 네. 담벼락 밑 또 어두운 곳,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곳에 주로 많이 있죠. 맞아요. 고양이가 사납다고 아까 오해를 하셨는데요. 사나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자기 방어를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숨어져 있던 발톱이 나온다든가 날카롭게 운다든가.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저에게 네. 고양이는 귀신을 보니까 맞아, 어른들 그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진짜 그런가 저는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도둑고양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들이 뭘 훔쳐가나, 얘들이 뭘 훔쳐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뭐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거나 옛날에는 왜 대문도 열려진 집이 많았고 네. 아파트가 많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먹을 게 있으면 그걸 가져가고 그래서 아마 도둑고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요즘은 많은 분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길고양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져 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무리지어서 앉아 있죠. 네. 이게 여기에 찍힌 애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먹이를 받아 먹어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거나 사람을 그다지 경계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애들이거든요. 이 중에는 집 안에서 살다가 낮이면 밖으로 나가서 또 놀다가 다시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자는 그런 애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어떤 고객분은 자기는 비싼 사료를 사가지고 네. 이제 우리 고양이한테 먹이고 싶어서 줬는데 얘는 밖에 나가면 꼭 길고양이 사료를 먹고 온다. 아주 저급한 그런 사료를 먹고 와서 자기 너무 속상하다. 입맛이 안 맞았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똑같은 성격의 길고양이는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음 사진은 얼핏 봐도 약간의 야생성이 느껴지시죠? 약간 치타처럼 보여요. 이런 느낌. 그렇죠. 예전에, 네. 제가 옛날에 동물병원을 했던 곳은 앞산 밑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산에 이렇게 산책을 가면 산 속에도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사실 사람을 몹시 경계하고 야생성이 우리가 밥 줘서 다가오는 고양이들보다 훨씬 야생성이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길고양이라고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애들은 우리가 순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심 생태계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애기들을 대부분은 길고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범주가 나눠지네요. 그러네요. 아유, 네. 귀요미들. 귀엽죠. 네. 네, 저 애기들은 저희 병원에 버려진 애기들입니다. 또 너무 어렸을 때 버려지는 애기들은 살아남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요? 네. 엄마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항체를 섭취하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양주비라고 하죠. 아기들을 주워와서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100%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귀엽죠. 이 고양이가 아까 제가 말한 빌라에서 떨어진 아, 고양이에요. 그래요? 검해지는 표정이 바로 이거군요. 그래서 그 뒤에 캔넬이 뒤에 쫙 붙어서요. 네. 저희가 다가올까봐 너무 무서워하는 표정이 너무 예뻐서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였어요. 네. 이렇게 이제 통통해져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런 다행입니다. 거 보면 마음이 흐뭇하죠. 오른쪽 애기는 이빨을 막 드러내고 있죠. 네. 저게 저희가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섭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웃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장난치는 약간 좋아서. 포토제닉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아니네요.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음을 내는 거예요. 아. 하악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애기들한테 내가 너 도움을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이제 가서 함부로 만진다거나 밥을 무조건 준다거나 고양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길고양이들을 대할 때는 얘들의 기본적인 성격과 성향을 아시면 훨씬 도움을 주는데 네. 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아이고. 길고양이들을 저희 병원에서 볼 때는 대부분 아픈 애기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한눈에 딱 봐도 쟤는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여겨지는 애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길고양이가 콧물을 흘려요. 길고양이가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입에서 침을 흘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구체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인이 많다라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이제 무조건 와서 약 좀 주세요. 뭐 내가 최대한 먹이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길고양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 설사하는지는 잘 모르고 피부 표면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가 가장 흔한 일이죠. 콧잔등이 이렇게 벗겨져 있다거나 귀 끝에 이렇게 크러스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분명히 얘는 뭐 기생충이나 그다음에 곰팡이 같은 그런 감염원들이 감염이 돼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곰팡이는 면역이 약한 분들에게는 잘 옮을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길고양이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특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맨손으로 막 하시다가 팔에 곰팡이가 옮고 아니면 몸에까지 이 곰팡이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애기들은 그냥 마음만으로 덥석덥석 잡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를 진짜 원하신다면 이렇게 피부가 문제 있는 애기들은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반드시 구조해야 될 상황이라면 구조를 하시겠지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염성이 강한 진드기예요. 피부에 살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 400배를 해야 보이는 그런 진드기인데요. 매우 가려워요. 길고양이 구석에 앉아서 계속 귀를 턴다거나 어디를 계속 깨물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진드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진드기는 개들한테도 옮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옮지는 않지만 사람한테 와서 물을 울고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따꼼따꼼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얘는 이제 TNR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왔던 길고양이입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있죠. 이게 마취를 해서 눕혀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콧잔등에 상처가 있으면 피부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열리게 되면 거기로 여러 가지 병균들이 침입해서 피부병이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개체의 귀안을 봤더니 저렇게 까맣게 혹처럼 보이는 진드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런 진드기는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저런 진드기도 물론 제가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한테 전염될 수 있고요. 반드시 길고양이를 구조를 하시거나 캣맘 분들은 그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밥 주는 고양이가 눈을 잘 못 떠요. 뭐 침을 흘려요. 코에서 뭐 콧물이 나요. 재채기를 해요. 그런 질병들은 대부분 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구토를 하거나 피설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제일 위에 보이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일병 범백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질병이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그럼 어떻게 예방해요? 예방접종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 치료율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먹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부는 강의 듣더니 바로 선생님 옆으로 자리를 아, 옮겼네요. 그러니까요. 알고 싶은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뻐해주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범백이 잘 걸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범백이 걸린 고양이를 임시보호하게 되셨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범백은 치사율이 아주 높아서요. 치료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70%가 사망을 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만약에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탈수가 크게 원인이 됩니다. 사망의 원인. 그래서 물 공급을 많이 해주신다든가 염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선생님 아까 그 허피 바이러스인가요? 허피스.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허피스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 나타나고요. 이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오면 평생을 몸속에 있어요. 잠복을 계속 해놓은 네,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피스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건강 관리를 잘 해서 허피스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꾸준한 관리가 네. 필요하네요. 그럼 네, 네. 그래서 더 길고양이들에게는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픈 고양이들은 당장 손으로 바로 만지는 건 캣맘, 캣데디한테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병원은 데리고 올 수 없는데 이런 친구들을 발견했다 하면 최소한의 캣맘, 캣데디가 해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워낙 질병의 종류가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약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감염병들은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눈물이 난다든가 재채기를 한다든가 대부분 항생제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먹이시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겠지만요. 네, 그렇군요. 그 항생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캔 같은 것에 항생제를 태워서 이렇게 급여를 할 시에 직접 아픈 아이가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옆에 다른 친구들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지 않은 아이들 같은 그러네. 경우에 그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들을 먹었을 시에 괜찮을지에 대한 걱정은 좀 됐었거든요. 괜찮을까요? 물론 우리가 뭐 순수하게 아픈 애들만 목표를 해서 먹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네, 박테리아가. 네. 그래서 지나친 항생제를 쓰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아픈 고양이를 위해서는 항생제가 있는 사료를 주는 게 맞는데 네. 다른 고양이가 먹어서 더 문제가 커질까 봐. 저는 사실 구충제처럼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네.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가 이 길 생활을 한 3, 4년을 한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게 반경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나무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제약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네. 거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괜찮은 건지 나를 위해서 괜찮은 건지 이 아이의 자유를 제가 침해할 권리는 없는데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 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이렇게 현명하게 좋을지. 제가 네네. 내릴 수 있을지. 야, 진짜 마음 많이 쓰시는 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죠? 너무 어려운 예. 질문이에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라. 왜냐면 이거는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떠십니까? 예.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길고양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쓰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길고양이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또 사람과 길고양이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부질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충분히 또 좋은 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럼요. 지금 길고양이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저희가 좀 받아서 말씀 나눠봤는데 네. 실제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길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홍영지 씨의 하루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하늘과 땅이 세상 전부. 바람처럼 짧은 묘생이지만 별처럼 반짝이는 이들. 동네 고양이 길고양입니다. 하루가 숨가쁜 묘생. 길 위에 방랑자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우린 영지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가방을 조심히 챙겨 들고서 오늘도 약속 장소로 향한 그녀. 영지 씨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입니다. 학교 안에서 영지 씨의 돌보시는 하루 거죠? 마무리는 녀석들의 밥을 챙겨줘야 끝이 납니다. 주로 해가 졌을 때 밥을 주는 편이고요. 보통 아니면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밥을 주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 챙겨주는 밥자리만 16자리. 16살이요? 오감이 얼굴이 긴 고양이들만 무려 60여 마리나 됩니다. 누구 하나 배골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오하라 많이 먹어. 그 마음 하나로 이어온 지가 벌써 여러 해입니다. 방학 때가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비우게 되면서 얘네가 굶고 있는 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죠 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맞네. 신경이 아이들이 쓰여서 없으니까. 사료를 구비를 해서 밥을 챙겨주게 되었고, 이제 그전에는 제일 처음으로 만난 건 저희 집 이제 아파트 1층 세대인데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 우연히 고양이 가족이 찾아오게 되면서 제 남동생이 저를 캣맘으로 이끌었어요. 남동생이 슈퍼에서 사료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구나, 길고양이도 남동생분네. 돌봐야 되는 존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제작진을 부르는 영지 씨. 밥자리 근처에서 단잠에 빠진 녀석을 만났습니다. 어머, 벌러당했네요. 식전 단자. 잘 와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길 위의 묘생. 녀석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들은 생사고락을 나누는 동료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여기를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이 자체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도 밥 먹고 있네요. 급식소에서. 사료 한 사발, 깨끗한 물 한 대접. 고양이의 생사가 달린 이 작은 쉼터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덕분에 이곳에 털을 잡은 녀석들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주랑은 좀 인연이 특별한 게 지금 저희 집에 구조한 고양이도 공주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제가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주의 새끼들 중에 제가 또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공주랑은 좀 인연이 좀 특별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오랜 시간 신뢰로 맺어온 인연.
어느새 하나둘 사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가족의 연까지 맺었습니다. 가려고 하면 따라와서 어떨 때는 얘네가 이렇게 밥 먹고 나면 꼭 그루밍을 하잖아요. 그때 도망쳐요. 일부러. 안 볼 때. 누군가 버린 동물을 다시 거두어 살피는 이들 캣맘. 함께 사는 세상에서 쫓겨 사는 고양이들에겐 더없이 고마운 이들입니다. 애들이 혹시 아프지는 않을지 그거를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식욕이다 보니까 그 매일매일 식욕을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좋아하는 걸 조금씩 줘서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료에 섞으면 눅눅해져서 여름에는 이제 사료가 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에 섞어서 그때그때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진짜요.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더럽고 불쾌하다는 시선은 고양이에게서 곧장 캣맘으로 이어지곤 하죠. 때론 이해하면서도 쌓여가는 오해들이 그저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건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의미를 잊었을 때입니다. 날이라는 사업이 각 구청에서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술 가능한지 건강 상태 여부라던가 이런 것을 캣맘이 직접 밥을 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캣맘이 밥을 주는 행위 그 자체가 이제 그런 TNR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사로운 묘연이 하나둘씩 모여 지금은 영지신의 가족이 된 녀석들. 늘 새로운 아이를 제가 구조했을 때마다도 늘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도 고양이를 싫어하시지는 않는지라 뭐 또 하나하나의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아시고 갈 곳 없는 처지란 걸 아시니까 그냥 같이 가족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죠. 특정한 순간 있진 않아요. 진짜 매 순간 느껴요. 그냥 같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같이 이제 잠을 잘 때도 제가 집에 오면 이제 애들이 반겨주는 모습까지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6마리 모두 영지 씨에겐 아픈 손가락. 저마다 묘생의 아픔을 간직한 반려묘입니다. 그중 4살 도래는 불법 판매를 하던 곳에서 구조돼 입양됐다가 방치 학대를 당한 고양이입니다. 처음에는 동정심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 내가 조금이라도 배를 덜 곤게 오늘 하루라도 좀 배를 두드리며 지낼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과 너무 정이 들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와 사연이 있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생겨버려서 지금은 책임감으로 이제 캣맘이 계속 되고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본인 영상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고양이 찍으려고 하시는 줄 알고 흔쾌히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길에 있는 생명들도 이렇게 예쁘다는 걸 보여드리면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출연을 수락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유, 아닌가. 좋은 일 하시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 예. 작가님이 나를 속였나 이런 생각도. 저희 제작진 잘 네, 속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보면은 밥자리 공개하는 걸 조금은 꺼려하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학교에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수로를 통해서 많이 오다니는데요. 네. 수로에 이제 압정을 뿌려놓는 이런 행동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압정을 일일이 다 주우러 다녔어야 됐고,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타다 보니까 그렇게 좀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밥자리가 너무 노출돼서 아이들에게 맞아. 혹시 위험이 되지 않을까, 해가 될까 봐. 해가 되지 염려가 않을까 되셨겠네요. 그런 생각에 좀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SNS를 통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우리 봉구가 간식에 흥분을 해가지고 봉구야 누나가 진행 조금만 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어떤 질문입니다. 예. 박종필님께서 네. 길냥이들 밥 주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는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치 그쵸. 봉구야? 그런 염려하시는 오, 분들에게 알았어. 캣맘으로서 알았어. 한마디 이렇게 좀 전하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 소음이라는 부분은 저 캣맘들은 뭐 대체로 대부분의 캣맘 분들이 TNR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마찰 그리고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밥자리 주변이 지저분하다 혹은 저희 화단에 뭐 대변을 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캣맘 분들이 청소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비닐장갑 끼고 이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시는 일들도 그 많이 해요. 정도까지. 그래서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충분히 또 봉군의 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이렇게 누구나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자체가 뭐 알러지가 있고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싫어 이런 건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학대를 하는 분들 이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요. 반려동물 학대 사건에 관련된 저희가 좀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잔인하네요. 그러네요. 보기만 해도 사실은 너무 마음 아픈 사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래에 학교 안에서 고양이를 이렇게 사체를 또 유기한 네.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네. 네. 캣맘으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직접 많이 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VCR의 주인공인 홍영지 씨께서 네. 아까 고양이 사체 사건을 알게 되신 장본인이시라고. 아직 사진 보는 게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드시구나. 버거워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서 올렸던 건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예, 놀라셨겠어요. 눈도 못 감고 그냥 눈을 뜬 채로 저렇게 있었고 몸은 결국 찾지 못했어요. 주변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이제 제가 큰 다른 동물학대 방지 연합이라는 단체에 함께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을 해서 그때 사건 수사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저 이제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그냥 저 사체를 이제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공공의 기관에 보내어서 저 부분의 단면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냉동팩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한 번 들어가면 또 검역 문제로 다시 나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도 못했고 내가 수습해주지도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사실은 아직까지 좀 마음에 큰 것 같습니다. 네, TNR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NR은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 다음에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 TNR의 과정을 보면요. 먼저 이런 포획틀을 사용해서 고양이를 잡습니다. 이 안에 간식이나 먹이를 넣어두고 많은 캣맘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으면 병원에 데리고 와서 간단한 검사 후에 마취를 하고요. 이 얘기는 통통하죠. 네. 통통한 거 보니까 밥을 잘 먹은, 그런 것 같아요. 잘 얻어먹은 건강해 애기인 것 보여요.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얘기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적출된 고환과 고양이의 왼쪽 귀 끝을 살짝 자르는 표식을 합니다. 네. 그래야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인식이 되고 또 2번 잡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구청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체가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NR을 하는 목적은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임신과 출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TNR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TNR을 하고 있은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길고양이 숫자를 조사해 보니 반틈 정도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NR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길고양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독자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주변 환경과 항상 어우러져 가면서 살죠. 우리가 오늘은 길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산으로 산책도 가고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이 건강해야 인간도 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의사로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항상 위치해 있으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지만 또 이렇게 TNR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는 캔맘 분들과 또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옛날에 길고양이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춘의 낭만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 특별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봉분회가 찾아갔습니다. 단체 양집사 동아리 키캣입니다. 동아리 키캣은 학교 내에 있는 고양이들을 돌보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TNR을 진행한다거나 인간과의 마찰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급식도 하고 있고 고양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동아리입니다. 2015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키캣. 처음엔 그저 고양이가 좋아서 335 모였다는데요. 4년째인 지금은 46명에 이르는 학교 대표 집사들이 됐습니다. 도대체 고양이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집사를 자처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사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학교 내 고양이 동아리가 있다고 들어서 고등학교 때 길고양이들을 돌본 적이 있었는데 고양이에 관심 없고 강아지를 좋아하다가 고양이의 시크한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캠퍼스 안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고양이는 총 16마리. 교내 고양이뿐만 아니라 매번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활동까지 합니다. 학교에서는 팀을 이뤄 16마리 고양이들의 시중을 드는데요. 사료 급식부터 구조와 치료, 그리고 중성화 수술 후 입양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 많아? 물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근처에 개미집이 좀 있어요. 그냥 사료만 주고 놔두면 개미들이 사료 먹는다고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사료며 밥그릇이며 쉼터까지 모두 학생들 손으로 직접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매일 2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식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비하는데 뭐예요? 오름이 완전 그냥 저기 아름이도 있어요. 학교 생활관인 오름관에는 오름이, 아름이를 비롯해 67마리의 고양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쳐가지고 얼마 전 발을 다친 삼색이. 아이고. 녹록치 않은 길 생활로 골맞던 상처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SNS를 통해 꾸준히 알려오고 있는데요.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양이들 돌보는 거. 일단 학교에 고양이가 있는 거는 원래 있거든요. 저희 그 원래 있는 애들이 재수명을 다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이 저 말이 있어요. 정답이네요. 단순히 그냥 고양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들이 학생들한테 주는 피해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멋지네요, 진짜. 급식을 계속 하는 것도 쟤네들이 쓰레기 봉투 찢거나 막 배달 음식 해치거나 그렇게 해서 먹이를 안 찾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름이 또 이름 치예요? 여기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 와, 좋아하네요. 덤블링을 막. 생활관 인싸 또 칩니다. 학교 밖 편의점 근처에서 살다가 얼마 전 오름관으로 이사 왔는데요. 아직 1년이 채 안 된 아기 고양이랍니다. 손이 되게 건강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건강해 보여요. 이런 친구들이 약간 우리 개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진짜. 그렇죠. 졸졸 따라다니고. 네. 그쪽으로.
아, 트라이포드 한다. 네, 저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머. 카메라인 줄 아나? 애교를 떠는데. 어린 나이에 낯을 가리지 않는 애교쟁이 또치. 꾹꾹이를 녀석은 하네요. 아무래도 유기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참 장난감인 줄 호기심 많은 나이. 진짜 호기심 많네. 해초딩 또치에게 카메라 장비는 새로운 장난감입니다. 이런 귀한 모습을 놓칠 순 없죠. 신임양이지만 온라인 팬을 꽤 많이 보유한 또치. 또치를 기다리는 랜선 집사들에게 곧장 전송됩니다. SNS 스타겠네요, 진짜. 덕분에 SNS 회원수만 13,000여 명. 랜선 집사들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네, 거의 14,000명. 그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큰 그렇죠. 편이에요, 진짜로. 이제 예상은 못했죠.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다 감사하고. 수업을 마친 저녁,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맨날 따라다니고 둘이 뭐 거의 베프인데 나중에 또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창고를 빨리 보내도록 하고. 근데 중성화보다도 앞서서 입양을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에 대해서 야, 진지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요. 움직이네요. 오늘의 주요 안건은 또치와 창고. 또치가 사람을 되게 잘 따르거든요. 새로운 집으로 가도 그 사람이 그 주인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창고 같은 경우는 굳이 입양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벤처 창업관 쪽에는 저희 동아리 반환 말고도 챙겨주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워낙 체계적이다. 회의 결과 돌봐주는 사람이 많은 창고는 중성화 수술 후 방생. 사람을 너무 잘 따르는 또치는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창고의 중성화 수술이 결정된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개복 수술 후 임시 보호할 랜선 집사님도 정해졌고 수술만 잘 받으면 됩니다. 기분 괜찮나요 오늘? 네, 방금 자다 왔어요. 자다 왔어요? 자꾸 나와볼까? 나와보자. 괜찮아? 아이고 예쁘네. 잠깐 가지 말자. 창고는 아마 그 대학생분들이 좀 잘 챙겨 먹여 주셔가지고 건강 상태도 나쁘진 않고 발육도 나쁘진 않습니다. 체중도 지금 3.08kg으로 평균 고양이 체중이고요.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건강한 창고는 바로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좀 간단한 편인가요, 선생님? 암컷은 조금 복잡하고요. 아. 수컷은 비교적 간단하고. 네. 암컷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은 개복 수술인데요. 수컷 고양이와 달리 난소를 떼어내야 하기에 수술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난소를 깨끗하게 적출한 후 내피는 녹는 실로, 외피는 의료용 접합제로 봉합하면 수술은 간단히 마무리됩니다. 보통 TNR을 할 때는 귀를 자르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보살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고양이가 수술했는지 다 체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분, 학생분들도 굳이 귀를 자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무사히 깨어난 창고. 고생했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임시 보호자 곁에서 휴가를 보낸 창고. 며칠 뒤 건강하게 캠퍼스로 컴백했다는데요. 여전히 똥꼬발랄 창고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학교 다시 출근했네요. 네. 그리고 또치는 좋은 집사님을 찾는 중이랍니다. 며칠 뒤 다시 급식 활동에 나선 회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밥 때는 반드시 지킵니다.
디지털관인데 저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여기 와서 뭐 사료도 주시고 애들도 좀 보살펴 주시고 만약에 밥통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좀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둑해져가는 오후, 느릿느릿 걸어오는 고양이 한 마리.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맛있게 먹습니다. 축구공 엉덩이라 해서 죽덩이. 좀 장명 센스가 남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네. 남학생들이 지으니까. 엉덩이 축구공 같아. 그러네. 밖에 있다가 사람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아이고. 많이 쫓겨나고 상처 많고 저렇게 잘 먹네. 진짜 잘 먹는다. 46명의 집사들 덕분에 행복한 캠퍼스 고양이들. 고양이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동물이고 귀엽고 그리고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걸 인식시켜주면서 저희는 그렇게 공존해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가! 하늘 아래 지붕 없이 살아가는 길고양이. 그들에게 작은 지붕이 되어주는 이들의 소박한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멋진 대학생들이네요, 진짜. 네, 대학에 있으면서 동물들을 직접 보호하고 키우고 케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2017년부터 한 동물단체에서는 대학 동아리와 협약을 맺어서 길고양이 돌봄 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는요. 18개 대학 그리고 19개 동아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가운데 또 이런 어린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기특하네요. 맞아요. 네. 봉군의 집도 그래서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한 거니까요. 네. 우리 네. 옆에 계신 남자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고양이 키우고 계십니까? 예. 이런 시선이 불편했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괴롭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하지 않더라도 개들을 다 박멸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동물을. 맞아요. 어차피 다 같이 사는 건데 굳이 막 찾아가지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그런 게 또 나중에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뭐 굳이 좋아하진 않더라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셨으면 좋겠어요. 막 괴롭히려고 하지 않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 싫어하는 감정까지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피해를 덜 주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인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동물 교육을 해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진 않지만 고양이한테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실제 글을 써서 저한테 편지로 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런 교육의 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은 실시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동물보호법이 조금은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그 너무 미미한 처벌이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봉구 어디 갔어? 예, 봉구야. 봉구야, 이제 끝났어. 이리 와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물 메디컬 봉군의 집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봉구야 안녕해야지. 봉구야 안녕해야지.